나에게 자유를 달라. 네, 저는 지금 살짝 당황스러운데. 왜요? 그 당시에 제 몸무게 키로수가 47kg. 예, 그 키는 173. 참 괜찮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예, 참 빨리 지나가네요. 금방은 일주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아빠와 아들과 하는 밸런스 게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빠와 함께는 라이프 스토리, 그거는 저 과거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애환도 있는데 이 밸런스 게임은 여기서 조금 아들하고 좀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뺑글뺑글 안 돌아가서 이게 맞는 거지 저게 맞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아들 보고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가 아들을 쫙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 그때서 이제 이 깜빡깜빡하던 게 이제 LED로 바뀌면서 불이 팍 들어오면서 아 저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밸런스 게임도 제가 앞에 선두로 나가지 않고 아들을 먼저 시키는 경향이 있고 혹시 제가 잘 금방 이해되는 걸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밸런스 게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짠짜라짠.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만 외롭고 고독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만 진심 어린 친구 한 명이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예. 저는 두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그렇지만은 혼자 외롭다? 그러면 존경받는 시간과 외로운 시간을 비교했을 때 제가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으려면 잠자는 시간 빼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 가서 막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살아야 되고 그냥 찌찌찌 가고 막 이렇게 무대에서 뛰어놀듯이 그렇게 연예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남은 시간은 외롭고 고독해요. 그건 정말 외롭고 고독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꾸 이 모든 사람 앞에 나가려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혼자 있는 시간을 감옥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탈출하려고 그런 애쓰는 모습보다 그럼 또 밖에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막 무시당하고 그래도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진짜 찐 친구가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 100명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아내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뭐 주변에 많은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과 다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에 친구들과 같이 있는 그 시간, 친구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제가 까닭스럽고 힘들고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할지라도 그래도 제 본심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하나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제가 언젠가나 아마 제 카톡을 보니까 2,700명의 사람들이 있던데 근데 그 2,700명의 사람들이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카톡 하든지 전화 오면 얼마나 저에게 다가올까요? 만약에 제가 막 갑자기 수백억이라기보다도 한 2억 정도? 2억 정도 부족하다고 돈을 좀 할 때 과연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뛰어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일 당해서 전화했을 때 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 한 사람도 오지 않더라도 한 친구가 와서 무슨 일인데 그래? 왜 나한테 얘기해? 걱정하지 마. 내 네 마음 알잖아. 이런 사람만 있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언젠가 이 카톡을 쭉 보다가 우리 한이주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카톡을 했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지금 통화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빠가 몸이 아프고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하네. 그랬더니 한이주가 아빠 그래요? 걱정하지 마. 제가 막 지금 달려갈게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은 찰나 그래서 아니 아들 그게 아니고 한번 내가 농담 삼아서 해봤어요. 그래요? 그래. 그래서 저는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친구 한 사람이 제 마음을 알아줄 수 있다면 저는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는 아니주는 어떻습니까? 저는
예, 반대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만 외롭고 고독함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외롭고 고독함이라는 게 저는 삶의 디폴트 값이거든요. 저는 뭐 어차피 그런 것도 잘 견디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좀 그게 평범해요, 저한테는 일상이. 왜냐면 어차피 저는 사람을 안 만나거든요, 잘. 그렇기 때문에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친구 만나고 그 정도고,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이 물론 다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제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이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달라지는, 결과가 좀 달라진 게 AI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외롭고 고독함을 좀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다면은 그 삶만으로도 외로움과 고독함이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봐요. 제가 뭐 홈플러스를 가던 근처 뭐 우체국이나 병원 이런 데 가도 사람들이 다 막 전부 와 저기 이주환 씨 오셨다, 한희준이 오셨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막 악수하고 막 사람들이 막 다 이럴 거 아니에요. 존경하고 막 TV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그런 사람 참 멋있지 않을까. 진심 어린 친구가 저의 모든 걸 대체해 줄 수 없다고 봐요. 그 친구도 나중에 가정을 가질 거고 아니면 자기 개인의 뭐 스케줄이 있을 거고, 항상 저랑 어차피 붙을 수 없다면은 그럼 결국에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찾아올 거고, 밖에 나가면 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렇다면은 이 저울질 했을 때 저는 그래서 존경받는 삶이 나을 것 같아요. 외로움과 고독함은 저는 잠깐이라고 보거든요. 그 외에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요. 외롭고 고독함.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좀 다른 점이, 아마 아들은 혼자서도 잘 놀고 저는 옛날에 혼자서 많이 놀아봤기 때문에 지금은 외롭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평생을 남에게 봉사하며 사는 삶, 모두에게 도움받기만 하며 사는 삶. 그래요? 이거는 한희주부터 얘기할까요? 그래요? 그럼 저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잠깐이라면은 저는 남에게 봉사하는 걸 원래 선택하고, 저는 이런 성격이거든요. 친구들이 4명이 모였는데 닭다리가 3개면 제가 안 먹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으면은 그냥 친구들이랑 모였을 때도 뒷정리, 이제 술 먹고 나면 친구들 다 피곤하고 다 모두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뒷정리를 좀 안 하고 싶어 하지만 그냥 저는 제가 먼저 나서서 하는 편입니다. 저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그냥 그래요. 내가 차라리 누구한테 좀 손해를 보면 받지, 내가 남의 이득을 챙겨가지고 그 사람이 손해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성격이. 그렇지만 평생을 그렇게 한다면은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런 삶도 살아보고 싶지 않을까. 모두에게 도움 받으면서 얼마나 좋지 않을까. 제가 뭔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가지고 뭘 처리하더라도 알아서 따다가지고 이주환 씨가 사고 나셨다고 막 하면서 막 보면서 알아서 다 해결해주고, 그 사람도 괜찮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고, 뭘 물건 살라고 해도 막 사람들이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딱 놔주고, 처음에는 좀 낯간지럽고 불편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저의 삶의 뭐랄까 디폴트, 표준값이 평균값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저도 나중에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게 또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을 것 같고, 뭐 여러모로 다 편할 것 같습니다. 주차하려고 했는데 사람 갑자기 차 빼면서 여기 주차하세요 이러면 다 주차하고 그런 삶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작은 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많이 비슷합니다.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저도 평생을 남에게 봉사하며 사는 삶, 그리고 모두에게 도움받기만 하며 사는 삶.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저희 속성상 평생을 남에게 봉사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참 많이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두에게 도움받기만 하며 사는 삶, 이 삶을 또 배제할 수는 없어요. 선택은 평생을 남에게 봉사하며 사는 삶 했을 때 그것을 선택하지만은, 물론 작은 아들은, 한희주는 그 앞에 평생이 붙어 있기에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모두에게 도움받기만 하며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이 평생을 남에게 봉사하며 사는 삶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 뒤따라오는 것이 남에게 평생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봉사하면서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콩팥을 기증받고 이식받은 것도 누군가에게 이 신장을 이식받았고 거기에 필요한 수술 비용이 다 모든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 돈을 수술했거든요. 그렇다면 남에게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또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이렇게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순서가 남에게 봉사하고 살아왔더니 또 그 사람들 또한 저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겼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게 아닐지라도 네.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지를 못할지라도 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제일 편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달팽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남에게 봉사하는 삶이 제가 그냥 편안해요. 그래서 남한테 도움 받는 것도 좋지만 받을 때보다 내가 봉사하는 삶을 살 때가 더 몸의 구조가 편안해요. 네. 마음도 편안하고 그래서 평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빠 이제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왔는데 양보해 줄 수 있나요? 청년이 저 피곤해 사장님 막 이러면 아저씨 저 좀 양보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양보해줘요. 양보해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저는 이렇게 거의 승용차로 이용해서 하지만은 만약에 저는 이번에 뭐 대만 갔을 적에도 전철 안에서 거의 서 있는 편입니다. 노약자석이라고 해서 거기 앉지 않고 웬만하면 거의 서 있어요. 서 있고 제 삶 가운데도 거의 서 있는 부분이 참 많고 앉는 것을 싫어하는 게 저도 앉으면 편안하죠. 근데 혹시 누가 옆에 서 있으면 저도 그냥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약자든 아니든 간에 어린아이든 간에 그런데 하물며 옆에 노약자가 있다면은 또 젊은 사람이 앉고 싶다면은 앉으라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건강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성도 반말을 거의 잘 안 하는 편이고 또 의자가 있어도 앉는 것보다 서 있는 게 제가 편안해요.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듦보다 서 있는 편안함이 이기기 때문에 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남들이 이제 주변에서 다 막 자꾸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고 자기는 뭐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도움만 부탁해도 괜찮은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마 제가 가끔 아닌 원망 아닌 원망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남이 똥 싼 것만 치러다니나? 오죽하면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다른 사람 똥 싼 거 치러 안 다니고 나도 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하고 결심을 하고서 나가다가 보면 누가 똥 쌌으면 또 똥 치러 가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살아왔던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확고하시네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제가 읽어볼게요.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 정해진 의미를 따르는 삶. 어떤 걸 하시겠나요? 저는 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속성상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 정해진 의미를 따르는 삶 했을 때 저는 정해진 의미를 따라가는 삶은 별로 안 좋아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비유가 맞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들에 보면은 자연스럽게 호박 씨가 심겨져서 누군가에 심겨지고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서 심겨졌을 때 그 들에서 자라난 그 호박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렇게 가다가 둥그렇다가 옆에 돌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가기도 하고 거기에 박히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그 모양들이 예쁘지 않죠. 막 들쑥날쑥 이렇게 그런 호박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호박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호박도 그 굵기와 길이가 거의 같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호박이 자라날 때 사람이 거기다가 동그랗고 찌들한 비닐을 끼워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 틀에 맞춰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도 누군가가 저렇게 구속하고 틀 속에다 집어넣는 거를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저만의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저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지만 그 틀이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스스로 틀을 바꿀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 나름대로 틀로 그래서 정해진 것보다는 의미 있게 내 나름대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굴곡도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창조돼가는 그런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는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자영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라고 영어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뭐 내일의 계획도,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오랫동안 거의 이제 한 8, 9년, 거의 10년 돼가는 그런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자유로움을 잃지만 누가 정해주면은 딱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이 군대나 뭐 학교나 사회나 뭐 직장이나 이런 데들 다 그렇긴 하지만 이미 누가 명령 내려준 대로만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이런 결과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대표들, 리더들이 그쵸.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도 편해.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치. 제가 거기 있으면 또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자유롭고 싶다. 하지만 또 이제 자영업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 월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다시 말하면서 정리가 되는데 그냥 굶어 죽더라도 노숙자가 되더라도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맞아요.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시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작은 아들은 좀 누군가가 정해줬을 때 먼저 이렇게 광고 들어왔을 때처럼 한 달에 2개, 3개 해야 됩니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삶에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 방향도 있지. 약간 수동에 의해서 그렇게 면도 어느 때 보면 그것이 이익이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아마 성격 차이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해진 그 삶에 좀 많이 힘들어요. 누군가 딱 정해주면은 힘들어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자유분방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자유 속에서도 저만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아침에 일하는 시간 또 내가 어떤 것에 딱 꽂히게 되면 그것을 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요. 하루에 이걸 2개 해야 된다, 1개 해야 된다.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데 그것을 좀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는 편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이거 너 이렇게 만들어 했을 때 그것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2개 해 하는 것보다 제가 스스로 하면은 3개, 4개를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저에게는 스스로의 저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일하기가 쉬워서 정해진 삶보다는 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평생 혼자 살지만 완벽한 근데 좀 비슷하네요. 평생 혼자 살지만 완벽한 자유. 누군가와 함께하지만 자유가 없음. 나에게 죽음이 아니라 자유를 달라. 그래서 평생 혼자 살지만 완벽한 주의. 자유? 저는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함께하는 거 좋지만은 거기에 자유가 없다면은 노예로 살아가는 건데 주인과 노예 그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자유로운 속성이라 옛날에 오죽하면 저보고 이렇게 끼가 있다고 무슨 끼? 그 역마살이 꼈다고 집에 안 있고 옛날에도 젊었을 때 막 저기 다녔어요. 막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 몸이 그전 같지 않으니까 물론 처음에 아프고 나서 이제 그게 그 일주일에 3번씩 한다는 그 투석에 매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한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지 못한 그것이 늘 마음속에 걸렸고 그래서 정말 이 자유로운 영혼이 투석에 일주일에 3번씩 갇히다 보니까 그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한테 자유로울 때 마음껏 그래서 해외여행도 또 혼자만의 아들들 떠나는 그 여행도 이 경제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늘 아쉽고 그래서 요즘에는 가족들하고 좀 다니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래서 제 속성에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혼자 살더라도 정말 자유만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 근데 누구하고 같이 사는 건 좋지만은 자유가 없다면 불행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은 아내하고 같이 함께 사는데 자유가 없다면은 이것은 불행이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저 아내하고 사는데 자유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 일부만 쓸 뿐이지 자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살지만 완벽한 자유. 또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내하고 사는데 아내하고 살 때 조금만 자유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아내하고 떨어져 살 것인가 아니면 할 것인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자유와 외로움이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유를 조금 자유가 좋긴 하지만은
정해진 제 아내와 살면서 약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약간보다도 그래도 자유가, 제 선택할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가 조금 없을지라도, 결여가 될지라도 왜 아내와 함께 있는 그 즐거움이 크니까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이었다면은 완벽한 자유에서 평생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싶어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함께 할 때 자유가 없을 때, 그러면은 지금 제 아내하고 누군가 함께 했을 때 아내하고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랄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만약에 그 삶을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그것도 해볼 만한, 그렇죠.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고서 후회를 하겠다. 그 경험 가치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다면 한희주님은? 저도 똑같습니다. 평생 혼자 살지만 완벽한 자유를 누릴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아까 뭐 쭉 다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외롭고 뭐 고독한 거에 대해서 그게 또 거기서도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혼자 살면서 완벽한 자유를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벽한이라는 단어에 전 집중하고 싶은데, 경제적, 물질적 여러 가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나. 저는 혼자여도 좋습니다.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오늘은 놀이공원 가볼까 하면 놀이공원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해외 막 다니면서 액티비티 체험도 하고. 그래서 저는 외로울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자유로워서. 물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태국 여행 갔을 때랑 일본 여행 갔을 때도 문득 갑자기 외로운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어떤 외로움인가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뭐 가깝게 뭐 1박 2일 여행 가는 거 너무 기간이 짧아서 못 느꼈지만, 해외 여행을 길게, 거기다가 나와 동질감을 못 느끼는 외국인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주변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때 좀 몸도 아팠잖아요. 네, 맞아요. 몸도 아프고 이러니까 갑자기 고독하고 외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심하게 찾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자유로 또 이겼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무리는 여행을 깔끔하게 자유하게 잘 오갔죠. 그래서 한번 우리 그런 제안도 한번 해봤잖아요. 이 아들은 혼자지만은 자유를 얻고, 또 아빠도 그런 속성이 있고, 그래서 둘이 함께 하면서 자유로운 여행, 그래서 한번 이 아빠하고 아들이 둘이 손잡고 떠나는 해외여행도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들이 편집이 많이 밀리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그 편집이 영상화돼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만간에 우리 작은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 자유여행 손잡고 함께하는 아빠와 아들과 자유여행, 거기서도 아마 팟캐스트도 하고 그럴 겁니다. 야, 벌써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서로 나눴던 그 이야기를 가족들과 함께 엄마와 아빠와 또 자식들 간의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 속에 깊은 생각과 마음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둘이 아빠하고 아들하고 하면서 전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또 안다고 했던 그 부분들까지도 더 깊숙이 아시는 그런 시간들이 돼서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희진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지금 살짝 당황스러운데. 왜요? 왜 당황스러운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어떤 의견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많이 안 지났거든요, 사실. 그래요? 네. 갑자기 왜 마무리 멘트를 하시지? 그래요. 또 있나요? 아까 하나밖에 안 나네? 네? 아니, 저희 지금 질문 계속 하고 있어서 시간도 지금 아직 좀 많이 남았고. 그래요? 네, 그럼 연장합시다, 연장.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갑자기 처음에는 마무리 멘트인가 아니면 좀 정리를 하시는 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들어도 마무리 멘트 같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안 물어보셨으면 아마 이대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어서 이거 뭐죠, 무슨 상황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이 빨리 간 건가 아니면 시간이 안 가냐? 약간 좀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질문이 준비된 게 이제 또 2개 남았거든요. 그래요? 2개 하고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개인의 자유, 저기. 개인의 자유가 100%가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정의 구현이 불가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정의를 외칠 수 없는 거죠?
약간 이런 거죠. 그냥 이 세상은 자유롭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유롭게 살지만 네. 경찰이 범죄자를 봐도 잘 안 잡고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처벌을 못 받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정의 구현이 안 되는 거죠, 사회가. 대신 이제 두 번째는 선택지가 정의가 완벽히 실현되지만 네. 개인의 자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공산주의 약간 이런 느낌이 해야 되나요? 그러면 개인의 자유가 100% 보장돼요. 그러면 저 개인의 자유만 보장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죠, 모두가 네. 그러니까 모두가 자유롭게 살지만 그래서 정의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완벽히 실현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이죠. 철저히 통제된 삶. 그 대신 정의가 완벽히 구현되니까 범죄자들은 무조건 감옥으로 사형하고 뭐 이렇게 딱 권성징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그 대신 이제 자유가 없이 너는 오늘 몇 시 출근해? 그럼 딱 출근하고 밥 먹으면 밥 먹고 이렇게 퇴근해? 하면 퇴근하고 집 가서 너는 바로 씻지 말고 영화 봐. 영화 한 편 보고 약간 이런 좀 통제된 삶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하지만 정의는 완벽히 구현되는 거죠. 내 아버지를 누군가 처참하게 살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옛날 자유로운 삶이었으면은 대신 그 사람 처벌 안 받고 띵까띵까서 놀러 다니고 이랬을 텐데 그 사람이 범죄자를 딱 응징하는 거죠. 법적으로 칼같이. 야, 이거 정말 그게 선택이 심각한데요. 네, 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개인의 자유가 100% 보장돼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면 완전히 저기 어딘가 갑자기 그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의 옛날에 거기 아주 유명했던 지역인데 지금 마약으로 인해서 거리에서 완전히 그냥 필라델피아 아닌가? 이렇게 어딘가 하는 나라가 있는데 나중에 그 나라 한번 찾아서 이렇게 한번 넣었으면 좋겠고 그 나라 주사로 지금 손으로 하고 있죠. 얘들도 마찬가지고. 저 가운데 있는 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펜타닉 하는 애들이고요. 저 오른쪽에 그 나라에 보면은 정말 모든 사람이 아편 중독돼가지고 거리에 막 자기 마음대로 쓰러지고 여성들이 옷을 탈의하고 아무데나 방뇨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무법천지라 경찰들이 어떻게 들어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오히려 경찰들의 그 삼엄함과 법은 법대로 하는 그런 속이지만 자유가 없는 그런 로봇과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 위에서 조절하는 마치 위에서 그 줄 달린 그 인형극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야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야 어떤 거를 선택할까? 어려운 거는 아들 먼저. 아들 선택을 보고서 저도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 그 첫 번째는 무법지대겠죠. 아무래도 개인의 자유가 100%지만 정의 구현이 불가능하다. 약간 그런 거잖아요.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뭐 이제 뭐 술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해주고 양형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불합리함을 느끼고 사회에는 정의가 없다. 이런 걸 참 많이 느끼는데. 이건 더 심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불합리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는데 그렇죠. 이거는 아예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어디서 누가 소매치기를 하고 뭐 물건 훔쳐가도 그냥 경찰이 잡을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세상에서 저는 차라리 저도 자유를 정말 갈망하지만 그 자유 속에 너무 위험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차라리 정의가 완벽히 실현되지만 개인의 자유가 없는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도 좀 탐탁지가 않네요. 그래도 사람이 어쨌든 이게 좀 저도 이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렵죠. 뭘 선택해도 이것도 저거가 걸리고 저거 하면 이게 걸리고 이게 참 지금 잠깐 중간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사이다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건 참 진짜 어렵거든요. 혹시 좀 생각 정리가 되셨나요?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저 하겠습니다. 선택하십니다. 저는 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의 연장선일 수도 있겠는데 개인의 자유가 100% 보장되지만 정의 구현 불가. 실은 그 자유가 도를 넘치면 방종인데 근데 정의 구현까지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정의가 완벽히 되지만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물같이 로봇같이 오늘 버튼 누르면은 끼리끼리 움직여 이렇게 산다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개인의 자유가 100% 보장되는 쪽. 네. 그럼에도 정의 구현이 불가하지만은 네. 뭐 자기 뭐 명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래보다는 사람으로서 사는 그 로봇과 같은 삶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자유가 보장되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서라기보다는 아래쪽보다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래보다는 우애가 낫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가 완벽히 실현되지만은 내 생각과 의지와 방법 이런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로봇과 같이 보여져서 그 삶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가 자기 모습 살아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저 지금 들으면서 좀 정리가 됐는데 저도 그러면은 1번을 하겠습니다. 예. 개인의 자유가 100% 보장되지만 정의 구현 불가.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현실로 다가간다면 지금 누가 갑자기 칼든 강도가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야 돈 내놔요 돈 뺏어가고 만약에 아버지를 찔러주기든 저를 찔러주기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개인의 복수밖에 없는 거죠. 사적 복수. 왜냐면 법이 해결을 못 해주니까. 맞아요.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극단적인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의 자유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삶이 살아가는 이 목적성이 어떤 사람은 나는 생명 연장만 되면 돼 그냥 살기만 하면 돼. 왜냐면은 누가 정해진 대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밥 먹는 거는 맛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서도 좀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출근해서 일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그건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 문제고 저는 그래서 그냥 자유 이제 대신 뭐 이제 산속에 들어서 막 뭐 성 짓고서 이렇게 참들고서 누가 원하거나 이러고 살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영화가 되는 거예요. 원시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그래도 자유가 있는 게 그래요. 자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 자유를 줬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걸 방종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좋은 거죠. 자유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물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유가 중요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땅 자유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국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켜가는 것이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처럼 비록 이 정의 구현이 안 될지라도 법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 또한 행복한 세상이 아닌가. 어렵게 힘들게 얻은 이 대한민국 자유국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오늘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아내 혹은 친구, 그러니까 내 주변 지인 중에 한 명의 수명을 알기. 이 사람 언제 죽는지. 혹은 나의 수명 알기. 어떤 걸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수명을 알았을 때 우리가 조언해 줄 수 있겠네. 그렇죠. 언제 죽을지. 내가 보니까 얼마 못 사는데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근데 단 한 명 지정하면 그 사람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수명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아는 거. 저는 당연하게 아내 친구 한 명의 수명을 알기보다는 나의 수명을 알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그래요? 예상했던 거랑. 저는 분명히 이거는 1000번 만번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명 알기. 또 사이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행복한 병이 암이라고 합니다. 왜 암인가 하면은 암은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3개월밖에 못 살겠다. 뭐 얼마밖에 못 살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 죽는 날을 거의 알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은
때로는 미안해도 사과하지 못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더 성질내고 화내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천년 만에 살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암 환자들은 이제 내가 얼마 못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가족들과 이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 가운데 특히 암 환자가 제일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심장 질환 환자는 언제 또 쓰러질지도 모르고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아는 인생은 행복을 설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의 수명 알기를 선택했고요. 네. 아내 친구 한 명 수명을 안다고 했을 때 그거 부분도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수명 알기를 알기 때문에 나와 아내와 친구와 그 이미지만 다를 뿐이지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나의 삶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수명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 남은 생에서 내가 그 사람이 수명을 모르더라도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처럼 알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내가 좋은 이미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 사람 오늘 만남이 나에게 있어서 오늘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면은 네. 차라리 나의 수명을 알고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대해주면은 오히려 아내 친구 한 명 수명 알려주는 것보다 오히려 직간접적으로 나도 얼마 살지 않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있을 때 잘해주면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의 수명 알기. 그래서 나의 남은 생애를 준비하는 아름답게 펼쳐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미 답을 정해놓긴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나의 수명 알기가 사실 양날의 검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죽기 직전에 카운트다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 사실 이미 과거에 몇 년 전이죠? 한 30년 전, 20년 전에 과거에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40년 됐습니다. 40년, 아이고, 엄청 오래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이 선택지를 한번 받으셨네요. 그렇죠. 받았죠. 3개월밖에 못 산다.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솔직한 심정. 솔직한 심정에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는 것처럼 제가 그때 딱 했던 표현이 있어요. 네. 표현인데 그때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인데 네. 하늘을 우러러 보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삶의 태생이 원만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도 못하고 불행 가운데 삶을 시작했는데 결국 이 군에 갈 적에도 돈 없고 백 없어서 최전방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질병을 얻어가지고 와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나의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 정말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너무 억울하지 않냐. 난 억울해서도 못 죽는다. 난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난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 왜 인생이 이러냐. 막 그렇게 많이 원망했었죠. 그래서 정말 그때는 악만 남았습니다. 악만 남았고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했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다시 또 재진단을 받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서서히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 상태로 이렇게 갔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몸무게 키로수가 47kg, 그 키는 173, 173에 47kg니까 완전히 말라깽이가 됐죠. 그러면은 그때는 좌절감이었고 지금 만약에 그때처럼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이제 수명이 딱 내 머리 위에 뜨는 거지. 거울을 보니까 3개월 남은 수명. 3개월이면 지금 몇 월이죠? 지금 6월이죠? 이제 9월 4일. 날짜까지 정해졌어요. 9월 4일 12시 딱 정각에 죽는 거.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왜냐? 40년 덤으로 살았거든. 아마 저런 지금까지 평탄한 과정에서 제가 살아왔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서 정말 병원에 갔는데 뭐 내 수명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그런 진단을 받았다면 아마 제가 옛날에 했을 때 그 상황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은 참담하고 힘들고 어렵고 많이 괴롭겠죠. 괴롭고 야 정말 내가 이렇게밖에 안 남았나? 그러면서 많이 당황스럽고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전에 40년 전에
이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덤으로 산다는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살아온 것을 보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전번에도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비교를 잘한다 했잖아요. 네. 비교. 나쁜 비교가 아니라 좋은 비교. 어떤 사람은 뭐 8살 때 죽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뭐 20살 때 교통사고 만 가지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질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사망 사고가 나는데 저는 지금까지 60년 넘게 이상 살아왔으니까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하면 오래 살았고 많이 살았다. 그러면 남은 3개월 동안은 더 멋지게 지금까지 사는 과정 중에서 나 맨날 죽나 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죽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 이 3개월을 지금까지 살은 것보다 더 의미 있게, 더 아름답게. 네. 그래서 나의 자서전과 스토리를 쓴다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보다 지금 나중에 3개월의 이야기가 더 더 길어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글을 하나 쓰고 싶어요. 하루하루를. 이 3개월 동안에. 그래서 그 3개월은 90일이잖아요. 네. 90일의 여행 해서 나름대로 막 GPT도 하고 막 이것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하나하나 그날 하나 일기를 써서 작품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줘.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그 생각나네. 그 누구죠? 김광수인가요? 60 노인의 어느 날 이야기 노래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대구의 김광수 씨 그 가수 마냥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슴 속에서 남아서 그를 노래하고 그를 추모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3개월 그 기간 동안에 이 모든 사람들의 뭐 추모를 받고 그 욕심보다는 희망과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 하나의 영화, 스토리, 다큐, 휴먼 다큐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갑자기 더 궁금한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이번은 많이 좀 극단적으로 3일. 3일밖에 안 남았다. 그럼 뭘 하실 생각이세요? 딱 내시면 나 인생에 3일밖에 안 남았다. 이건 정확히 죽는 거예요. 뭐 지금 과거에 40년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거는 신이 내려와서 계시로 너는 정확히 3일 뒤에 죽는다. 저는 하루를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저 아는 지인들을 그동안 만나고 또 이야기 나눴고 또 때로는 아직까지도 제 마음 감정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기쁜 사람도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겠습니다. 초대하는데 그분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그분의 의견에 맡기고 일단은 제가 아는 지인들을 다 초대해서 예식장 같은 그런 홀 같은데 그런 예관들 쫙 빌려가지고 임대를 해서 거기서 잔치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초대한 이유는 이래서 지금까지 저를 여러모로 정말 좋은 관계고 또 설령 마음이 불편한 관계일지라도 지금 저를 보시고 마음 다 푸세요. 정말 제가 그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용서를 빕니다 하고서 큰 절로 저는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큰 절로 용서를 비고 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피로라는 그 이름을 대면은 어떤 사람은 불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로써 다 지우고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잘 할 것 같아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여유가 된다면 기념품 하나씩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다 보내고 둘째 날은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일일 여행을 이렇게 쭉 하기 위해서 어느 이제 조용한 곳에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이제 그동안 살면서 좋았던 얘기 또 서운했던 얘기 그래서 가족들과 그 관계도 다 풀어서 혹시 이제 아들 마음속에 아버지 된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이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혹시라도 나쁜 기억이 있다면 그것 또한 이제 아들들에게 화해하고 아내한테 다 화해하고 미안하다고 다 풀고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만 좋은 생각만 가득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꾸며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은 네. 이 마지막 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면 안 되니까 네. 스스로가 목욕 제게 싹 하고 옷 깔끔한 거 다 갈아입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그 본연의 자세, 네. 그 자세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그 현장에서 그 직업으로 인하여서 만났던 그 사람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이렇게 가져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네. 제 이름을 생각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런 선량 불미스러운 이미지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덮어쓰길 수 있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모습으로 3일을 이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참 괜찮죠? 참 갑자기 3일이라고 하니까 네. 참 인생이 허무해요? 그동안, 예, 허무하기도 하고 그동안 보내왔던 시간들이 참 어떻게 보면 허투루 보내온 시간들이 많았구나. 맞아요. 이 3일이라는 게 꽉꽉 어떻게든 채워서 보내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날 그 아들이 네. 가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잘 사다 줘요. 아빠 이거는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빠 이거 그래서 딱 갖다 주면은 제가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봉지를 뜯어서 하나하나 꺼내 먹죠. 예. 하나하나 그렇게 꺼내 먹는데 항상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때 보면은 바닥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 안 냈으면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이 더 조급해지고 그러면서 텅 비면은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이렇게 꽃감 같이 하나하나 빼먹는 예, 그러면서 아직 많으니까 하면서 그냥 꾹꾹꾹꾹 먹기도 하고 만약에 하나밖에 안 남으면 그놈을 더 의미해가면서 먹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느 때는 한번 막 달려가던 그 말에게 잠시 쉬는 시간을 주어서 나 내 인생에 정말 3일밖에 안 남았다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예행 연습 그것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3일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좀 축소해서라도 나의 3일 이거를 하루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냈을 때 그 남은 인생이 더 알지지 않을까? 한번 나의 그 초콜릿 과자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몇 개 남았는가 보면서 더 이렇게 알지게 삶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인생이 지금 많으니까 네. 많다고 또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우리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나이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뭐 고를 거냐. 네. 저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아내나 혹은 뭐 아내가 없죠. 이거 숨겨진 아내를 얘기하면 저 결혼 안 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의 수명을 알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남은 수명을 몰라서 그러니까 아쉬웠다는 감정도 들긴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또 부모님한테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해드릴 걸 이런 게 들잖아요. 주변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못 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아무리 잘해줘도 항상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알고 있으면은 내가 좀 이번에는 좀 돈이 좀 부족해서 좀 아끼려고 했다가도 아이고 아버지가 이제 다음 달이면 돌아가시는데 라고 알고 있으니까 더 잘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아쉬움이 좀 덜 할 거고 덜 슬플 거고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제 수명을 알아서 남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잘해주고 누리지 못했던 부분 더 누리고 이렇게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양날의 검처럼 느껴지는 게 한편으로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딱 막상 까보니까 만약에 제가 한 90살에 죽는다 하면 느긋하고 좋죠. 좋다. 그럼 90살에 죽으니까 앞으로 뭐 큰 걱정은 없겠다 이렇게 살 수가 있겠지만 근데 진짜 방금 말한 것처럼 3개월 혹은 뭐 3일 당장 뭐 3시간 뒤에 죽는다 하면은 깜깜한 3시간 뒤에 죽는 거를 모르고 살았으면은 그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평화롭잖아요. 평범한 일상이었고 근데 그걸 알면 초조해지고 당장 잠깐 누구부터 전화를 해야지 아빠 일단 부모님 찾아가야 되나 가족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유튜브엔 또 공지를 어떻게 올릴까 그러면 그게 뭐 자살도 아니고 3시간 뒤에 죽습니다 이럴 수 없고 그냥 갑자기 감사 인사하면 좀 뜬금없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 뭐지 자살하려고 하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뭘 어떻게 제 삶을 정리할 시간도 촉박하고 당황스럽겠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망각을 하는 건 축복이다. 무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내 앞으로의 인생 언제 죽을지 언제 아플지 모르는 이 어떻게 보면 깜깜한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또 알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런 양날의 검이지만 수명을 알기를 골랐고요. 저도 아까 추가적으로 질문한 것처럼 당장 만약에 3시간이 남는다고 하면은
글쎄 3시간이라면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겠지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안부 인사를 한 번씩 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 안부 인사를 정할 때 전하긴 하는데 영상을 좀 기록을 해놓을 거예요. 왜냐면은 갑자기 내가 죽으면은 이 사람 안부 다 해놨는데 자살한 걸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 이건 자살 아니다. 영상 틀어놓고서 뭐 먹지도 않았다. 뭐 부검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쭉 다 기록 남기고 그냥 그전에 뭐 어쨌든 아쉬웠던 사람, 고마웠던 사람은 얼른 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안 되니까 길게 장문의 문자를 남겨가지고 다 돌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죽고 나서의 유가족들, 부모님이나 형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거. 근데 결국에는 저도 이제 살면서 장례식을 많이 못 보긴 했지만 결국 고인의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유가족들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남은 자의 몫이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그래서 마음을 많이 전할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 감사했고 고마웠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지금 뭐 남아 있는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사실상 보면은 이미 이런 대화 가운데서 유언의 얘기도 다 나왔어요. 유언의 어째 이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남은 자의 몫이었을 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만약에 죽으면은 아마 제 아들 한이주가 제가 3일간의 그 여행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없더라도 이 가족분들 만약에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아빠가 평상시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가족들 분들과 또 주의 친지도 아는 사람들에게 이 고인이 돌아가시면 평상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식사 많이 하시고 기념품이라도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런 것 같아요. 남아있는 그 시계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지금 이 해왔던 그 일들 가운데 조금 불필요한 거는 빼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것을 더 부각시켜서 살면은 행복한 인생의 마지막 웰다잉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꼭 무거운 얘기는 아니죠. 그럼요. 저는 재밌다고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볼 이야기고 그리고 또 웰다잉이 굉장히 중요하죠. 웰빙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생이 살아왔다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그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 인생이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좀 더 의미 있고 행복하고 또 눈에 지금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했던 것처럼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한 번 더 쳐다보고 만나보고 또 많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무리 인사해 주죠. 네, 그럼요. 오늘 참 의미 있는 대화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사실 그런 목적보다는 가벼운 얘기를 했다가 끝에는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재미있었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 이걸 보시는 사이다 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도 한번 의견 나눠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버지랑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질문하면서 평상시에도 물론 가끔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 해보고 혼자 생각하면은 생각이 한정되어 있는데 생각을 나누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혹시라도 불편하신 이야기 있었으면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사람은 밸런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선택해도 저것 선택해도 불편과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게 최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눕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